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약간은 밀도 높은 지식의 세계로 깊은 탐구를 떠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깊이가 있죠. 맞아요. 혹시 복잡한 수학적 분석이나 신호 처리 이런 단어를 들으면 벌써 머리가 꽉 차는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긴장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겉보기에는 조금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데이터를 다루고 세상을 이해하는 놀랍도록 우아한 렌즈가 숨겨져 있거든요. 네, 아주 마법 같은 도구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푸리의 변환의 7가지 주요 성질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성질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다룰 자료의 근본적인 전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전제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분석할 모든 성질과 공식들은 주파수의 수학적 정의를 기준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즉 자연상수와 허수가 결합된 지수함수, 바로 그 유명한 오일러 공식 형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죠. 아, 그 지수함수 형태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축은 공간 변수 x나 시간을 의미하고 다른 한 축은 주파수 변수 u를 의미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복잡해 보이는 수학적 관계들이 사실은 분석하기 까다롭고 막막한 문제들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마법 같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변환하는지 천천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지름길이라는 기원이 이 자료의 핵심을 완벽하게 찌르는 것 같네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공간의 문제를 주파수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가서 아주 쉽게 풀어보자는 거니까요. 네, 그게 핵심 철학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가장 먼저 선형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리니어리티라고 하죠. 네.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에 각각 어떤 상수배를 해서 더한 형태를 풀이에 변환하면 그 결과 역시 각각을 따로 변환한 뒤에 상수배를 해서 더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묶어서 변환하든 따로 변환해서 나중에 합치든 결과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비유하자면 보컬 소리와 기타 소리를 섞어서 한 번에 녹음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녹음해서 나중에 믹싱 프로그램에서 섞든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선형성이야말로 우리가 복잡한 현실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반이요. 네, 만약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개 이상의 신호가 섞여 있을 때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순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괴물 같은 데이터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아, 섞이는 순간 성질이 변질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선형성 덕분에 우리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신호라도 그것을 독립적인 여러 개의 단순한 성분으로 쪼개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별 성분들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한 뒤에 다시 합치기만 하면 원래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사실 자체가 풀이의 변환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섞여 있는 데이터를 언제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자유를 주네요. 그렇다면 신호들을 서로 떼어놓고 보는 것을 넘어서 신호 자체의 형태가 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인 스케일링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자료의 설명을 보면 공간 영역에서 입력 변수의 특정 상수를 곱해서 신호를 좁게 꽉 압축시키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오히려 그 상수값에 반비례해서 넓게 퍼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반대로 공간에서 신호를 넓게 쭉 늘리면 주파수에서는 아주 좁아지고요. 한쪽이 압축되면 다른 한쪽은 팽창한다는 이 완벽한 반비례 관계가 굉장히 반직권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묘한 균형감을 줍니다.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물리적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자연스러운 현상도 없거든요. 진짜요?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공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가 아주 좁게 압축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 레이더에서 아주 짧은 펄스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신호의 값이 0에서 최대치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급격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팍 치고 빠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극적으로 변하는 형태를 주파수 성분들로 만들어내려면 완만하고 느린 저주파수 파동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느릿느릿한 파도들로는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촘촘하고 빠르게 진동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대역의 고주파수 성분들이 무수히 많이 필요해지죠. 결과적으로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은 넓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르고 다량한 주파수 재료들이 무더기로 필요해진다는 거군요.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도 사실 이 스케일링 성질과 깊은 수학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쪽 도메인에서의 집중이 다른 도메인에서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이 성질은 공간과 주파수라는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호 보완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우아하게 보여줍니다. 물리 법칙하고도 연결된다니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럼 형태를 압축하거나 늘리는 대신 그냥 위치만 슬쩍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 이동입니다. 쉬프팅 성질이죠. 네. 자료를 보면 공간 영역에서 신호의 위치를 특정 거리만큼 이동시켰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는 원래 주파수 형태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죠? 단지 원래의 변한 결과에 지수함수 형태의 위상 성분, 그 페이즈 성분만 곱해질 뿐이라고요. 주파수의 크기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꽤 인상적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데이터의 본질적 정체성이 보존된다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 정체성이요? 네, 어떤 신호가 가진 고유한 특성, 즉 그 신호를 구성하는 주파수 에너지의 분포는 그 신호가 공간상에 어디에 위치하든 혹은 시간상 언제 발생하든 변하지 않아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어제 노래를 부르나 오늘 노래를 부르나 제 목소리의 음색 자체는 안 변하는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오디오 트랙을 1초 뒤로 미룬다고 해서 갑자기 피치가 올라가거나 소리가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동 성질은 바로 그 점을 수학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원본 데이터의 주파수 증폭이나 스펙트럼 모양은 완벽하게 유지한 채 단지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상 각도만 회전시켜서 위치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죠. 형태는 건드리지 않고 꼬리표만 살짝 바꿔다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는 그대로 둔 채 위치 정보만 위상의 회전으로 기록해둔다? 정말 효율적인 정보 처리 방식이네요. 위상 변이 꼬리표 하나만 달아주면 끝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네 번째 성질은 대칭성입니다. 듀얼리티라고도 부르는 성질이죠. 네, 함수와 그 변한 형태 사이의 거울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간 영역에서 성립하는 어떤 수학적 형태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주파수 영역의 변수로 치환하고 부호만 살짝 반전시켜주면 반대 방향의 변환에서도 거의 똑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수학적 대칭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주파수 사이를 오고 가는 길이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는 건데 이런 대칭성이 실제 분석에서는 어떤 이점을 주나요? 이 대칭성 원리는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두 도메인이 수학적으로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교환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통신 분야에서 자주 쓰는 사각형 모양의 펄스 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공간 영역에서 네모 반듯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면 가운데가 뾰족하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싱크함수라는 모양이 됩니다. 아, 그 구불구불한 파동 모양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반대로 공간 영역에서 그 구불구불한 싱크함수 모양의 신호를 다뤄야 한다고 쳐보죠. 이걸 굳이 복잡하게 변환 공식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대칭성 원리에 의해 변환된 주파수 형태는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네모 반듯한 사각형 펄스가 될 거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죠. 와, 굳이 험난한 길을 뚫고 갈 필요 없이 거울에 비친 평탄한 길을 걸은 다음 마지막에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방향의 성질을 거울에 비추듯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이 대칭성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말 스마트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성질인 공액, 컨주게이션 성질을 짚어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복소수 함수에서 실수부는 놔두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복소 공액을 취했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도 변수의 부호가 반전된 공액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건 복소수 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적인 성질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대부분 실수잖아요. 온도나 음파 같은 거요. 허수가 들어가는 복소 공액이 왜 중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는 대부분 실수입니다.
이 공액 성질에 따르면 입력 신호가 100% 실수일 때 주파수 스펙트럼은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에르미트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에르메트 대칭이요. 쉽게 말해서 0Hz를 기준으로 양의 주파수 성분과 음의 주파수 성분이 완벽하게 거울처럼 똑같은 정보를 담게 된다는 뜻입니다. 허수부의 부엄한 반대일 뿐이죠. 아, 그러면 굳이 음의 주파수 영역까지 전부 다 계산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겠네요. 절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의료용 MRI나 통신 시스템에서 이 성질을 이용해 대역폭과 데이터 용량을 절반으로 뚝 잘라 절약하는 비결입니다. 수학적 모순 없이 신호를 안정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와, 그 복잡한 수식이 결국 하드웨어의 효율성으로 직결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6번째 성질, 합성곱입니다. 컨볼루션이죠. 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자료의 이 대목을 읽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공간 영역에서의 합성곱 연산이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저 단순한 두 함수의 곱셈으로 치환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마법 같은 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간에서 두 신호의 합성곱을 구하려면 하나의 함수를 뒤집고 계속해서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함수와 겹치는 부분을 일일이 다 곱한 뒤에 무한대 범위까지 적분해야 하잖아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한 진짜 까다로운 연산이죠. 맞습니다. 아주 끔찍한 연산이죠. 그런데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가면 그저 같은 위치의 주파수 값들끼리 툭툭 곱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충분히 감탄하실 만합니다. 이 합성곱 성질이야말로 수많은 공학자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굳이 그 낯선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살펴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니까요. 아, 굳이 변환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현실에서 시스템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모델링할 때 거의 항상 이 복잡한 합성곱 적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이즈를 제거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오디오에 적용한다고 해보죠. 필터링이요? 네. 공간 영역에서 이 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인 연산량을 요구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10,000개라면 1억 번의 계산이 필요하죠. 와, 1억 번이요? 그렇다면 풀이의 변환이 그 무거운 계산의 짐을 완전히 덜어준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고속 풀이의 변환, 즉 FFT 알고리즘 덕분에 변환 자체의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아, FFT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공간 영역에서는 서로 얽히면서 무한히 적분해야 했던 두 신호가 주파수 영역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그저 각 주파수 성분별로 독립적인 곱셈을 수행하는 매우 단순한 관계로 재편됩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시스템 분석 방정식이 그저 주파수별 스펙트럼을 서로 짝지어 곱하는 가벼운 대수적 곱셈으로 변환된다는 것.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이 편해진다는 것을 넘어 데이터 필터링이나 시스템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은 혁명적인 성질입니다. 지옥 같은 적분 과정을 건너뛰고 단순한 곱셈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성질인 미분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자유의 공식을 보면 공간 영역에서 어떤 함수를 무려 n번이나 미분하는 끔찍한 연산이 등장합니다. 미분 방정식은 열이 퍼져나가는 과정이나 파동의 움직임 같은 동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를 푸는 것은 고도의 수학적 테크닉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공학 수학 시간에 다들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골칫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아주 신기한 형태로 바뀝니다. 원래의 주파수 함수에 그저 특정한 개수를 n번 곱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미분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변화율을 구하는 미적분이 그저 상수를 곱하는 덧셈 뺄셈 수준의 대수학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앞서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 살짝 언급했지만 주파수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이미 변화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높은 주파수는 그 자체로 공간상에서 아주 빠르게 진동하며 변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주파수유라는 변수 자체가 이미 이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담고 있는 정보니까 거기에 개수를 톡톡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에서의 미분 효과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공간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끊임없이 추적해야 하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죠. 네, 그 델타 X분의 델타 Y 하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병화율 자체가 이미 U라는 변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때마다 단순히 주파수 값에 비례하는 어떤 인자, 바로 허수 단위와 2파이U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마법 같네요. 이 미분 성질 덕분에 해석학적으로 풀기 어려웠던 수많은 복잡한 열전도 방정식이나 파동 방정식들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단순한 사칙 연산의 방정식으로 치환되어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풀이의 변환이 수학과 공학에 기여한 가장 아름다운 마법 중 하나입니다. 공간의 미분이 주파수의 곱셈으로 치환된다. 수학의 여러 분야가 이렇게 하나의 개념 안에서 서로 우아하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밀도 높은 숲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들 무사히 완주하셨네요. 오늘 다룬 7가지 성질들, 선형성, 스케일링, 이동, 대칭성, 공액, 합성곱, 그리고 미분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각자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향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공간에서 도저히 풀기 어렵게 꼬인 문제들도 주파수라는 전혀 다른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한 관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단지 전공서적에 적힌 난해한 수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단순한 수학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밀려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해하고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고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얽힌 문제를 그 상태 그대로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이 성질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지혜. 그것이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마무리는 제공된 원본 자료의 마지막에 적혀있던 도발적인 질문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죠? 자료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성질의 상세한 증명 과정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께 이 질문을 그대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질이 가장 떨리셨나요? 오늘 살펴본 7가지의 마법 중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성질은 무엇인가요? 거대한 적분 계산이 단순 곱셈으로 허물어지는 합성곱의 쾌감일까요? 아니면 공간과 주파수의 대칭성이 보여주는 거울 같은 우아함일까요? 아니면 미분 방정식이 곱셈으로 변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만의 주파수 렌즈를 연마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 단계의 증명과 탐구를 이어가 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딥다이브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밀도 높은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